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IRS 자료들, 특히 폼 1040, 1041, 지침서랑 퍼블리케이션 559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주제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세상을 떠난 분의 마지막 개인 소득세 신고서, 그러니까 폼 1040에 어떤 소득을 넣어야 하는지 이거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고인의 마지막 세금 처리 참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어떤 소득이 최종 1040에 들어가고 또 어떤 건 좀 다르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인의 최종 1040에는 사망일까지만 달성한 소득을 포함한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망일. 그날이 딱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월급, 사망일 전에 딱 들어왔다면 이건 당연히 최종 1040에 포함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고인 관련 소득, IRD라고 부르는 겁니다. Income in respect of a descendant. IRD요? 네, 이건 뭐냐면 고인이 살아계실 때 벌어놓으신 건데 안타깝게도 지극은 사망하신 후에 된 소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받을 권리는 생전에 확정됐는데 실제 돈은 사후에 들어온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망 전에 끝낸 프로젝트 대금이 사망 후에 들어왔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하, 그럼 이 IRD는 최종 1040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IRD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최종 1074 이게 아니라 유산, 그러니까 이스테이트라는 별도의 주체가 내는 세금 신고서가 있거든요. 폼 1041. 아, 유산신고서 폼 41이요? 네, 거기에 보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인 개인의 마지막 세금 계산하고는 분리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유산 자체의 세율이라든지 아니면 수혜자한테 소득이 분배될 때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와, 사망일 자체가 기준이 되는 또 다른 예시도 재밌더라고요. 그 지침서 보니까 만약에 고인이 2월 14일이 딱 만 65세 생신인데 하루 전날 2월 13일에 돌아가셨다면요. 네, 그래도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축약표준공제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일 바로 전날이어도요? 맞습니다. 법에서는 사망 당시에 65세로 간주해 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틀 전인 2월 12일에 사망하셨다면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아직 65세가 안 된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망일 기준으로 딱 갈리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디테일이 중요하네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뭐 부동산 같은 걸 팔고 대금을 할부로 나눠 받고 계셨다면요? 사망 후에 들어오는 할부금, 이건 어떻게 처리돼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퍼블리케이션 559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 사망 후에 받은 할부금 중에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건 전용적인 IRD, 즉 고인 관련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이것도 IRD군요. 네, 따라서 이 소득 역시 고인의 최종 1040이 아니고 보통은 유산, 즉 폼 1041이나 아니면 그 할부금을 직접 받는 수혜자가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그 퍼블리케이션 559 보니까 고인이랑 구매자가 관련자, 뭐 예를 들어 가족관계 이런 경우엔 좀 더 주의하라고 강조하던데요. 사망 시점에 남은 할부 채권 가치 평가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련자 간 거래는 세금을 좀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좀 짜고 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산 가치를 좀 일부러 낮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망 시점에 남은 할부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최소한 원래 채권 금액보다는 낮게 평가할 수 없게 한다든지 좀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죠.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 최종 폼 1040 신고서 이건 누가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유언 집행자, 익세큐터나 재산 관리인, 애드미니스트레이터가 고인을 대신해서 서명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아, 법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군요. 네, 그렇죠.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세금 문제까지 처리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만약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또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요. 생존 배우자가 마지막 해에 부부 공동신고, 메리 파일링 조인틀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공동신고도 가능하군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 신고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요. 그땐 폼 3410이라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Form 1310 Statement of Person Claiming Refund Due Deceased Taxpayer. 이게 뭐냐면 환급금을 정당한 사람, 생존 배우자나 유산 관리인 같은 사람에게 주기 위한 확인 절차 같은 서류입니다. 이것도 챙겨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고인의 마지막 폼 0140에는 사망일 이전에 발생하거나 받은 소득만 정확히 넣는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망일 이전. 그리고 사망 이후에 받았지만 고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권리가 있는 소득, 즉 IRD는 주로 유산신고서인 폼 041에서 다룬다. 맞죠? 정확합니다. 물론 IRA 분배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또 세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그 퍼블리케이션 5부 같은 자료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고인의 마지막 폼 040 소득 계산법, 특히 사망일이라는 기준선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요, 고인이 그냥 월급이나 이자 소득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십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S코퍼레이션 주식 같은 좀 복잡한 사업체 지분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그럼 더 복잡해지겠네요. 훨씬 복잡해지죠. 이런 경우엔 그 사업체 소득 중에서 얼마가 사망 전 고인의 몫이고 또 얼마가 사후 유산의 몫인지를 나누는 게 이게 정말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처럼 소득 귀속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세금 계산 문제를 넘어서 이게 상속 재산 분배나 유산 관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탐구가 되실 겁니다.